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 여러분은 50대와 60대가 되었을 때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대와 80대가 되었을 때도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보편화되었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노후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0대에 접어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결국 건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자유로운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요양시설에 가는 것을 피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노년의학 전문가들의 연구와 저서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공복 콩푸과 소식 샤오슈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과연 왜 공복과 소식이 장수의 비결인지, 그리고 이것이 만성질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 식단과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 전해드릴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건강 수명은 얼마나 될까? 최근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81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8세로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실제로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건강 수명과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건강 수명은 평균 72세, 여성의 건강 수명은 평균 75세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남성은 약 9년, 여성은 약 13년 동안 질병을 앓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후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70대부터 새로운 건강관리를 시작해도 간병이 필요한 기간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전부터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인 60대부터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실천한다면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65세 이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우리는 학창시절에는 공부와 입시, 직장 생활에서는 업무와 대인관계, 가정에서는 육아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의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65세 이후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강제적인 의무감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나 치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공복 건강법. 과연 효과가 있을까? 1974년 핀란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헬싱키에 거주하는 4,055세의 기업 관리자 약 12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5년 동안 건강검진, 영양관리, 운동 권장, 흡연 및 음주 제한 등의 생활 지도를 받았으며 필요할 경우 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제도 처방받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절반은 별다른 건강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1989년까지 이 두 그룹의 건강 상태를 추적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건강관리를 받은 그룹에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암, 자살 등을 포함한 전체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두고 핀란드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의학적으로 강제된 식생활 관리나 생활 습관의 과도한 제한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과식이 질병을 부르는 이유. 현대 사회에서는 세 끼를 꼭 먹어야 건강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공복의 상태가 더욱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약 300만 년 동안 자연재해, 기근,
전쟁 등의 영향으로 늘 식량 부족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의 몸은 공복 상태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공복 상태에 처하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드레날린,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등 10가지 이상의 혈당 조절 호르몬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과식을 예방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단 하나뿐입니다. 이는 인체가 오랜 세월 동안 공복 상태에 적응해왔으며 오히려 과식에 대한 방어, 기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흔히 겪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은 우리 몸이 과식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복 건강법을 실천하자.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공복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후부터 공복 건강법을 시도하여 스스로 편안하고 건강하다고 느낀다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역사적 인물들도 소식샤우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에디슨 등은 모두 적게 먹는 것이 건강과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공복 건강법을 실천하여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